안녕하세요. 에듀랑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15세기와 16세기 훈구와 사림을 비교하면서 이 훈구와 사림이 막 부딪히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사화를 배웠었잖아요. 오늘은 교육기관이라던가 그리고 이 시기에 불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억제됐는지 뭐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문화와 관련해 가지고 약간 역사서를 만든 그런 부분을 좀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일단 훈구와 사림으로 좀 나눠서 15세기 보면 이 훈구파가 막 이렇게 강성해졌던 이 조선 전기 15세기에는 관학이 이제 발달합니다. 관학이라는 건 국가에서 만든 학교예요. 사학이라는 건 개인이 만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관학은 성균관이나 향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균관, 사부학당, 향교. 그런데 사학은 서원입니다. 이제 지방에서 막 이황이나 이이가 만든 이런 도산서원, 뭐 자운서원 이런 것이 서원인 거죠. 자, 일단 교육기관부터 정리해 보면 15세기 훈구파가 막 이렇게 강성했을 때는 성균관과 사부학당 관학이 진흥이 됐다. 그래서 관학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일단 성균관은 최고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성균관에 들어가려면 일단 과거 시험을 본 다음에 생원 진사시에 합격해야지만 갈 수 있었죠. 최고 교육기관이다. 자, 성균관의 가장 높은 사람을 대사성이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홍문관은 대제학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보통 대제학이 대사성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워낙 잘 가르치는 스승이기 때문에 이제 겸임하기도 했는데요. 대사성은 스승 중에 스승, 가장 높은 스승, 교장 선생님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입학하려면 생원 진사시에 합격해야 됐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문과는 소과와 대과가 있는데 소과에 최종 합격을 하면 생원과 진사라는 그런 식의 관직을 얻습니다. 허생원, 최진사 뭐 이런 건데요. 생원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경전을 좀 잘 해석하는 그런 사람을 생원이라고 하고, 진사는 이제 그런 글을 잘 쓰는 거, 약간 문학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을 또 진사라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대성전이 있고요. 성균관에 또 명륜당이 있었어요. 이런 식의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는 사부학당이 있습니다. 자, 중앙에 동서남중에 사부학당을 설치했는데 중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부학당을 간 다음에 성균관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는다. 난 지방에 산다. 그러면 향교에 가는 거죠. 옛날 조선 사람들은요, 본인이 태어난 고향에서 계속 살았어요. 이사를 잘 다니지 않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사부학당을 가고 싶다고 막 갑자기 서울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성균관에 이제 가게 되면 성균관에는 기숙사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솔직히 사부학당에서 성균관에 입학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사부학당은 워낙 또 양반 자제들이 많이 여기 다녔었고, 실제로 궁궐에 이렇게 출퇴근하는 실제 관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자식들이 사부학당에 많이 다녔어요. 자,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습니다. 자, 향교는 중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가 파견된다. 여러분, 사부학당은 중앙에서 파견될 필요가 없죠? 그냥 사부학당은 중앙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균관에 있는 선생님이 사부학당에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서울이니까, 인서울이니까. 하지만 향교는 지방이기 때문에 그 향교로 파견돼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는 거죠. 스승이 돼서.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가 파견됐다. 이 교수라는 말은 지금하고도 똑같아요. 선생님을 파견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했다. 요 말 되게 잘 나오거든요. 요러면 무조건 향교입니다. 중앙에서 교수, 훈도 파견. 서원은 교수, 훈도 파견해요? 안 해요. 서원은 개인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가르치고 개인이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다르다. 중앙에서 교수, 훈도 파견하면 향교다. 자, 향교와 서원은 생김새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둘 다 지방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서원은 교육과 제사의 기능, 이거는 사실 향교도 비슷해요. 그런데 향교에 가보면 서원과 딱 확실히 다른 게 있는데 제사를 지내는 대상이 다릅니다. 향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도 있어요. 뭐 공자도 모시고 맹자도 모시고 막 그래요. 그런데 서원은 국내인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추현을 모시는 향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안향, 뭐 이이, 뭐 이황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주로 섬기는 제사를 지내요. 그런 식으로 좀 다르다. 어쨌든 제사의 기능과 교육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건 향교와 지방, 향교와 서원 똑같아요. 자, 교육과 제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개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학입니다. 사학. 지금도 관리학교, 국가에서 세운 공립학교가 있고 개인이 만들면 사립학교라고 하죠. 자, 이제 2환과 2가 아주 중요한데 2환과 2는 서로 비교하면서 아주 많이 출제가 돼요. 요건 좀 말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딱 설명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 윤리적인 개념이에요. 자, 먼저 2환은 이를 중요시합니다. 이 성리학이라는 건 이 인간의 심성과 우주 만물을 이와 기로 나누는 겁니다. 이라는 건 불변의 진리, 이성적인 게 이입니다. 기라는 건 몸에 흐르는 그런 기,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황은 이는 아주 선하고 좋은 거지만 기는 다소 천한 것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러한 심성 중에서 측은지심, 착한 마음 이건 이지만 뭐 슬퍼하고 배고프고 화나고 이런 거는 기다. 이렇게 딱 나눴어요. 이와 기를 완전히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를 강조하면서 기는 따로따로, 기는 좀 약간 비천하다, 천하다, 뭐 이렇게 좀 낮춰서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대승이 그렇지 않다. 이와 기는 공존하기도 하고 따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지 꼭 무조건 따로 나온 것이 아니다. 배가 고파서 화가 나는 게 나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황이 그렇지 않다. 이런 서로 거의 한 8년을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게 바로 기대승과의 이황의 사단칠정 논쟁입니다. 근데 이황은 아주 친절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스승한테 이렇게 편지를 계속 막 보내면은 분명히 현대사에서 나 같았으면 손절했어. 이제 DM 못 보내게 했을 거야. 근데 이황은 그걸 계속 답장을 보내줬어요. 기대승과 사단칠정 이황이다. 자, 그럼 이황과 이인은 향약과 서원을 그냥 암기해 주시면 마음이 편한데요. 이황은 예안향약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어떻게 외울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황 예 이렇게 외워도 되고 이황은 진짜 책을 많이 읽고 이제 본인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한 나머지 3, 4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몸이 약해질 정도였대요. 그래서 1,000원짜리 보면 이황 그림을 보면 몸이 약하게 생겼습니다. 말라가지고 그렇죠. 눈도 퀭하고 그래서 이제 분명히 책을 많이 읽었으면 눈이 노래질 것이다. 여러분 정말 공부 너무 열심히 하면 눈알이 약간 노래지거든요. 충혈되고 황안 뭐 이런 식으로 이황 선생님 분명히 황안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황, 황안, 예안 향양 기억해 주시고 그냥 황도, 도산서원은 황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황의 본고장인 그 안동에 가면 도산서원이 있어요. 자, 그래서 황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외워주셔도 되고 선생님 전 싫은데요? 전 황산으로 외울래요. 그럼 마음대로 해. 본인이 그렇게 짝짓는 걸 만들어야 돼요. 암기를 할 때 이것과 이것을 형상화해서 서로 연결고리를 만들고 본인이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 앞글자 두 문자를 뭐 이렇게 해서 외우던가 연상해서 외우던지 요거는 암기의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비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오래 기억합니다. 황안, 황도. 그 다음에 이도 지금 한 김에 볼게요. 이는 해주향약을 만들었고 그리고 자운서원 물론 또 다른 서원도 있긴 한데 자운서원 한 개만 일단 외울게요. 그래서 이자, 이해, 이는 이잖아요. 이자가 많은 걸 이해해줘. 요즘 금리 장난 아닌데 어쨌든 이자, 이해, 이자를 이해해줘. 이런 식으로 이자, 이해 이런 식으로 황한, 황도, 이자, 이해 이런 식으로 딱 구분해서 요건 반드시 외워줍니다. 향약과 서원은 정말 자주 출제돼요. 자, 그 다음에 이황은 주자서전료라는 주자의 책을 자기가 편하게 쉽게 이렇게 좀 서술해 놓은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일본에 전달이 돼서 일본에서 그렇게 이황이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베스트셀러가 이황이 쓴 책인 퇴계집이었어요. 퇴계 이황의 퇴계집. 이런 식으로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끼쳐서 일본에서 이황을 어떻게 불렀냐면 동방의 주자다. 주자가 동방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동방의 주자로 유명하다. 그러면 이황입니다. 그리고 이황은 계속 친절하다고 말했잖아요. 성악십도, 성악십도와 성악지변은 성악이라는 게 성리학이고요. 이 십도는 10개의 도식화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황이 이거 둘 다 선조한테 바친 건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좀 필기로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 설명하면 도식화한 거거든요. 이게 친절하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막 두꺼운 책으로 외워라 이러면
욕하겠죠, 속으로. 친절하지 않은 거잖아. 근데 이황은 이 성악의 원리를 나한테 설명해서 내라라고 했을 때 선조한테 필기 노트를 낸 거야.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연표를 그리듯이 쉽게. 성리학이라는 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다. 선조가 이해하기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친절해. 그리고 막 사단칠전 논쟁 기대승한테도 계속 답장 써줬어. 그런 식으로 성악십도, 그리고 아까 도산서원도 도잖아요. 황도, 성악십자도, 성악십도도 황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인은 타고난 천재야. 여러분, 너무 천재인 분들은 가르칠 때 좀 힘들거든요. 본인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이걸 왜 몰라? 특히 수학 가르칠 때 아니 이걸 왜 몰라 이러고 답답해하고, 좀 똑똑한 사람은 누군가 가르치기 힘들어요. 본인이 이걸 이해를 못한 적도 있고 어렵다는 걸 파악해주고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똑똑한 사람은 너무 T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E는 정말 완전 슈퍼 T야. 왜냐면 성악 집요라는 건 진짜 집요하게 내가 이걸로 왕을 바꿀 수 있다. 군주의 기지를 신하가 바꿀 수 있다고 봤어요. 또 이인은 또 서인이죠. 서인은 좀 왕권과 신권을 좀 동급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황은 이제 동인 중에서도 남인입니다. 그래서 이인은 이 성략 지표를 내면서 내가 성리학에 대해서 공부시켜서 군주의 기지를 바꿀 수 있다. 막 집요하게, 그리고 되게 자세하게 써놨어요. 막 도식화하지도 않고. 그래서 집요하다. 이인은 집요하다. 군주의 기질까지 바꾸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 안 하는 기질 내가 바꾸겠어.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동호문답. 동호문답 같은 경우에는 현실 개혁과 관련해서 여기서 수미법을 주장했습니다. 자, 지금 약간 순서가 꼬였는데 이인은요, 기를 중시했어요. 이인은 이보다는 조금 더 기를 중요시하는데, 여기 이제 어려운 말로 이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통기국론. 이는 통하고, 이는 보편적인 거고, 기는 국한성이 있다. 근데 기는 그때그때 현실에 맞춰서 바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 이인은 현실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현실 개혁을 중요시했고, 이이가 수미법을 실제로 주장을 했습니다. 동호문답에서 수미법을 주장을 했다. 그리고 이이는 공부를 하기 위한 방법 이러면서 어린이들에게 경몽요결을 썼는데, 요거 약간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공부하기 전에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공부할 때 잡생각이 많고, 공부보다는 뭐 취미생활 이런 걸 더 애쓰고 뭐 활쏘기 하러 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요즘에 봐도 아주 뼈 때리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경몽요결, 어린이들이 공부할 때 필요한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쓴 것이고, 자, 기호학파, 영남학파 나오는데요. 영남학파는 실제로 이황의 그 지역이 영남지방입니다. 마침 여기 빈칸이 있어서 우리나라 남부지방만 이렇게 그려보면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고 소백산맥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영남지방이에요. 영남 내륙지방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요 영남지방 요쪽에 안동이 있어. 안동이 이황의 본진이에요. 그럼 여기가 영남지방이야. 그래서 영남학파인 겁니다. 그리고 이는 여기 서울, 경기 주변부터 경기와 이 충청지방, 경기와 충청지방을 기호, 충청지방을 그때는 호지역이라고 불렀거든요. 경기와 충청을 기호지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와 충청 쪽에 주로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이인은 기호학파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지명입니다. 영남지방은 지금의 경상도, 기호는 경기 그리고 충청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의 뒤를 이은 송시열이 그 충청도의 그 괴산 쪽, 그쪽이 이제 송시열에 관련된 게 많거든요. 자, 어쨌든 기호학파는 경기 충청. 그래서 여기서는 이황은 영남학파, 영남지방. 그리고 이인은 기호학파라고 한다. 그리고 기호학파가 생각이 안 난다면 이인은 기를 중시했잖아요. 기호학파. 그런 식으로. 경기도의 기자지만 기호학파. 자, 그래서 어쨌든 이황은 동인에서 시작돼서 남인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황은 남인에 가깝고, 북인은 조식, 낭명조식이라고 해서 칼을 찬 선비라고 하거든요. 절개를 중요시하고 절의. 그래서 조식의 제자들이 거의 다 의병장이에요. 곽재우, 정인홍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식의 제자들은 북인이 됩니다. 자, 서인은 나중에 이제 송시열로 이어져요. 그래서 노론, 소론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송시열은 좀 늙은 계열, 노론. 자, 소론은 젊은이들, 이윤증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것은 나중에 숙종 때, 경신왕국 때 나눠지게 됩니다. 자, 여기 부분은 워낙 어려워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도 여러분들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황,
황안, 황도, 이해, 이자, 그리고 뭐 성악십, 도, 황도, 이는 집요해, 성악, 집요, 요거 반드시 구분해서 외워주시고 이황은 동방의 주자,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끼쳤다. 자, 그럼 이제 밑에 또 이제 역사서가 남았죠. 이게 문화사가 좀 빡세요. 자, 보시면 불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교는 전반적으로 숭유억불 사상이었지만 유일하게 세조 때 좀 중흥을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숭유억불,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는 억제한다. 정도전이 무슨 책을 썼습니까? 석가모니를 불씨라고 표현하고 불씨가 말한 건 다 잡스럽다라고 낮췄잖아요. 불씨잡변 나와야죠. 불씨잡변, 정도전의 불씨잡변으로 숭유억불 사상을 강화했다. 거기다가 태조 때는 승려가 되려면 도첩제, 국가의 허락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도첩제를 실시해요. 나중에는 성종 때는 도첩제도 없애버리고 아예 승려가 되는 길을 제한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점 우리 지금 남아있는 많은 절들이 다 산으로 들어가게 된 건 조선시대 때 이런 숭유억불 사상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많이 중흥시켰던 건 세조입니다. 세조가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에 수양대군 시절에 석보상절이라는 책을 불경을 한글로 이렇게 만들어요. 언해한 거예요. 석보상절은 불경을 한글로 만든 것이다. 자, 그리고 수양대군은 그 불교 사랑이 이어져서 세조 때 강경도감으로 이어져서 강경도감은 주로 불경을 읽기 쉽게 언해한 것입니다. 후민정음으로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불경을 한글로 간행해서 사람들이 읽기 쉽게 만들었다. 백성들도. 그리고 세조하면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원각사지, 10층 석탑도 만들었죠. 자, 이런 식으로 불교를 좀 중요시했다. 이게 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세조가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했잖아요. 이제 꿈속에서 단종 엄마가 자꾸 나와가지고 저주할 거야. 네 아들도 빨리 죽을 거야. 막 이러고 막 침을 탁 뱉었는데 그 침 맞은 부분이 막 종기가 생기고 세조가 이제 막 잠도 못 자고 막 사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 귀의했다는 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조하면은 원각사지 십진석당 강경도감 기억해 주시고요. 역사서. 자, 역사서는 그나마 조선 전기는 암기할 게 없는 편인데 고려사 전료가 있는데 전료로 끝나면 편년체입니다. 고려사 전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삼국사 전료를 만들거든요. 둘 다 편년체예요. 편년체는 시대순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사기, 이 고려사는 실제로 사마천의 사기가 기전체로 쓰였거든요. 기전체는 왕의 역사 본기, 뭐 영웅들의 이야기 열전, 뭐 그런 식으로 뭐 연표지 이렇게 막 좀 틀에 맞춰서 씁니다. 요거는 약간 중국의 그냥 대표적인 그 역사의 그런 역사를 쓰는 하나의 틀이에요. 기전체. 삼국사기가 기전체죠. 봐봐요. 거의 다 이제 삼국사 기전체, 그리고 고려사 기전체, 사기가 꼭 들어가요. 기전체는. 그래서 고려사 기전체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문종 때 만들었고 고려사 전료도 문종 때 만들었습니다. 전료 편년체. 자, 그래서 고려사 전료와 플러스 나중에 이제 성종 때 삼국사 전료를 만든 뒤 이 전료 두 개가 나왔으니 쫙 연결해서 통사를 드디어 쓸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동국통감이에요. 통사. 전체 쫙 통으로 연결된 역사. 자, 일단 실록 먼저 설명드릴게요. 실록 같은 경우에는 태조부터 철종 때까지. 왜 철종 때냐? 순원, 철고순, 고종과 순종은 고종 때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고종부터는 이왕직이라고 해서 이 춘추관 실록척에서 편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철종 때까지 썼다. 편년체다. 어느 왕 몇 날 며칠 일기처럼 시간 순서대로 썼어요. 그러면 편년체예요. 자, 춘추관에 있는 실록청에서 썼습니다. 춘추관에서 조선왕조 실록을 썼고 사초와 시정기, 뭐 승정원 일기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실록을 쫙 썼어요. 그래서 이 실록은 정말 자세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자, 그리고 성종을 따로 보겠습니다. 이 앞에 먼저 할게요. 자, 지도 지리서에서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요거 태종 때 만든 것인데 혼일 역대 국도지도는 여기 빈칸이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뭐 여기 그림이 막 유럽, 아프리카 막 대충 그려놓고 여기 중국이 이따만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그 다음으로 크고 그 다음에 일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정 가운데예요. 여기 이제 유럽,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뭐 일본 요런 식으로 어쨌든 그때 당시의 세계지도예요. 현존하는 동양 최고 가장 오래된 동양에서는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인데 뭐예요? 중국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중화사상을 알 수 있다. 중화사상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에는 지금 태종 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전이라서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는 없다. 그래서 어쨌든 중화사상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지도다. 그래서 태종 때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근데 여기는 한능검에서 이게 어느 왕 때냐라는 그 정도 수준에서 나와요. 예를 들면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태조, 이성계 때,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태종. 이렇게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동양 최고,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다. 중화사상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동제국기. 해동제국기는 신숙주가 세종 때 이제 서장관으로 일본에 갔다 와서 그 기행문을 성종이 기록 좀 해놔라. 그래서 성종 때 쓴 것입니다. 해동제국기. 일본이 어떻게 생겼고, 일본 밑에는 뭐 류쿠 왕국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에 대한 기행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례 윤리서에서는 삼강행실도가 세종 때 만든 거라는 거 은근히 많이 나와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삼강행실도, 삼강, 세 가지의 좋은 미담, 충신, 효자, 연려. 그래서 이거는 세종 때 시옷으로 외워주시면 좋은데요. 세종 때 설순이라는 인물이 썼어요. 삼강행실도 시옷, 세종 때 시옷, 설순의 시옷 이런 식으로 시옷, 샤샤샷. 자, 삼강행실도 세종 설순, 세종까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세종의 업적 중에 요즘에는 삼강행실도도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농사직서를 사료로 주고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은 삼강행실도 고르는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 시기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한 다음에 거기다가 악학괴범 성종 걸 넣어가지고 그걸 정답으로 이제 틀린 거 고른다든지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성종. 자, 성종이 또 책이 많아서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는데 제가 또 암기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먼저 동국 통감은 통사 쫙 연결된 역사. 단군조선부터 해서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그래서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쫙 서거정이 쓴 것이다. 이 왕의 파트너들이 있어요. 태조 이성계는 정도전, 태종 이방원은 하륜, 그리고 성종 때는 서거정. 뭐 그런 식으로 쭉쭉 이어져서 뭐 세종 때는 장영실, 그리고 이제 정주는 정약용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성종의 이제 대표적인 신하는 서거정입니다. 서거정이 계속 나와요. 서거정, 동국통감 서거정, 동문선 서거정. 서거정한테 역사를 쓰게 쭉 둘러보고 뭐 역사를 정리해라. 그러면서 서거정이 각 지역을 또 돌아다니면서 이 동국여지 승람에도 서거정이 관여를 하는데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이제 문집들을 모으다 보니까 너무 좋은 글귀들이 많은 거야. 우리 문집을 모아놔야겠다. 그 시문집을 모은 거. 동문서는 우리의 시문집, 우리의 자주적인 그런 시라든지 문학 작품을 모은 동문선. 자, 그리고 동국여지승남, 동국여지승남도 우리나라 각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특징들을 지리서로 남긴 겁니다. 근데 동국여지승남 자체는 지금 현재 없지만 그것이 그대로 신진 동국여지승남으로 중종 때께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알 수 있다. 동국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스타일의 지리서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례서는 국가의 5가지 의례. 뭐 제사는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이제 장례는 어떻게 지내는지, 결혼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군대의 뭐 아니면은 이제 손님을 맞이할 때의 예라든지 막 그런 식으로 5개 의례에 대해서 정리한 게 국조 5례입니다. 국조 5례의 요것도 성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종은 국가의 기틀을 완성한 거예요. 국가의 법전, 경국대전, 동국통감, 국조 5례의 국가의 기본 기틀을 완성해서 성종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조부터 성종까지 이 경국대전도 만들었다. 세조 때 만들어서 성종 때 완성했다는 소리예요. 자, 경국대전은 이제 국가의 기틀, 기본 법전인 거죠. 경국대전, 법전을 만들었다. 나라의 기틀을 완성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악학개범인데 악학개범은 악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가의 악을 정리해서 이거에 관련된 인물은 성현이에요. 성현이라는 인물이 합자보를 개발했고 이런 악보라고 할 수 있는 합자보를 모두 모아서 악을 정리한 거야. 자, 그러면은 성종 때 이 수많은 책들을 어떻게 외워주면 되냐면 일단은 앞에 동자가 많이 붙습니다. 그쵸? 동국통감, 동문선, 동국여지승남. 그죠? 동동동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동국, 경국,
예약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좋아요. 동국, 동국, 동국 많잖아요. 그리고 동국, 그리고 동자도 동국이란 그런 의미의 동자. 경국 있죠. 동국, 경국. 그리고 또 국에 여기 국조 오래의 예가 있죠. 예약으로 예약. 뭔가 약간 약간 랩 느낌으로 동국, 경국. 라임이 딱딱 맞죠. 동국, 경국, 예약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워주시면 아 대충 다 맞출 수 있어. 아 동국, 동국. 아 성종, 경국, 성종. 아 국조 오래의 예악, 예악, 예의 악학개법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좀 암기하는 꿀팁을 본인이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저는 그냥 동동동동 국경학으로 외울래요. 앞글자 그냥 담백하게 따서 동동동국 국경학 이렇게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화 파트는 나와의 싸움 어느 정도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 색깔이 다른 거, 핑크색으로 한 거, 파란색으로 한 거 이런 식으로 중요하게 컬러풀하게 한 부분은 특히 여러분들 교재에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한 번 더 정리한 거니까 쭉 한 번 더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